고사무이입니다. 공항이. 여태까지 제가 다녔던 뭐 섬이나 관광지 중에 여기가 제일 좋네요. 현재까지. 공항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진짜 공항이 정말 휴양지 그 느낌이 공항에서부터. 거의 서양인들입니다. 중국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한국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가방을 한번 리전시에 왔습니다. 부산. 안녕하세요. 이재성 작가입니다. 고사무이에서의 첫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을 설쳐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침 9시, 한국 시간으로 아침 오전 11시겠네요. 빨래 좀 맡기려고. 어제도 빨래를 조금 맡겼는데 오늘 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에 갈 때 입어야 되니까. 저는 내일 파타야로 가서, 방콕 가서 파타야 가서 하룻밤 또 자고 그리고 한국으로 갑니다. 정말 짧은 일정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따가 가고요. 제가 되게 피곤합니다. 얼굴도 많이 부었고. 기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재성의 1만 키로 에필로그를 완성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want laundry service. Laundry. What time finishing? Room number? 813. 빨래를 좀 맡겼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밥 먹고 와서 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식을 많이 먹고 있네요. Yes, thank you. Black coffee, please. Black coffee. And may I have your room number? 813. 813. 저희 고급 리조트는 조식이 또 최고죠. 맛있겠다. 이건 뭐야? 솜당 같은 거인가 봐. 약간 뭐 조식이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확 이렇게 땡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계란 이런 거 먹어줘야겠지. 굿모닝. 이거 계란 이런 건 좋네요. 와, 이거 맛있겠다. 야, 여기 앞에 나무가 이렇게 치즈 그런 거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식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콩지,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요. 오므라이스, 샐러드, 접시는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가 하나 이렇게 공개가 있는데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재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코사무이에 왔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유명하죠. 슈퍼맨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하얏트 리젠시 호텔이고 정말 좋은 가격에 나왔더라고요. 물론 좋은 가격에 나오지 않았어도 저는 하얏트 리젠시를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제가 선크림을 많이 발라서 산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뭐 걷다가 너무 더워지면 들어올 계획입니다. 역시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덥네요. 진짜 덥습니다. 너무 더워. 와. 어제까지 이제 탈북인 구출 프로젝트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편합니다. 슈퍼맨 목사님이 안전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 체포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지만 그래도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슈퍼맨 목사님이 아무리 보안에 신경을 쓴다 한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친다 한들, 냉정히 이야기해서 태국 경찰이나 라오스 공안이 공권력을 좀 세게 동원한다라면 뭐 바로 발각돼서 잡히죠. 그래서 좀 불안하고 또 굉장히 뭐 위험하죠. 저뿐만 아니라 뭐 슈퍼맨 목사님, 그다음에 선교사님들까지 다 줄줄이 체포돼서 구속돼서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징역은 한 기본 2년 정도 선고받을 테고, 하지만 또 우리가 뭐 보석을 하겠죠. 신청을 해서 보석금 1인당 한 2천만원씩 지불하고, 모르겠네요. 요새 물가가 올라서 보석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슈퍼맨 목사님이 옛날에 태국 감옥에 가셨을 때 그때 보석금 2천만원이었으니까 그게 벌써 꽤 오래된 일이죠.
2000년대 후반인가 뭐 그러셨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올랐겠죠. 아무튼 뭐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크죠. 불안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탈북인들이 뭐 많이 넘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이 넘어오게 되면 훨씬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태국에 탈북인들 구출하러 왔을 때, 그때도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계셨거든요. 어쩌면 이제 지금이 가장 또 태국 경찰이나 중국 공안 또는 라오스 쪽 이런 공안들의 활동이 굉장히 지금 또 활발할 겁니다. 왜냐면 뭐 그들 입장에서 탈북인이 그렇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중국 공안 입장에서는 탈북인은 무조건 잡아서 강제 북송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존재이고요. 어쨌든 뭐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이런 곳이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달가운 존재가 아니고, 탈북인이 한번 이제 구출이 이제 됐다, 이게 지금은 이제 소문이 안 나고 있지만 당연히 이 소문은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다 알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슈퍼맨 목사님도 추적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위험 인물에 또다시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 왔을 때는 은밀한 미행을 당할 수 있겠죠. 추적을 당할 수도 있겠고. 아유, 모르겠습니다. 뭐 되도록 안 오는 쪽으로 해야죠. 너무 위험하니까. 정말 너무 위험하죠. 하지만은 이번엔 잘 왔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휴양지에 와서 잠깐 짧지만, 이렇게 정말 짧게 있다 가는 건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냥 이렇게 좀 쉬다 가는 거 저는 너무 좋아하니까. 여행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니까 여행 많이 하니까 제 스타일상 여기를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안 오면 큰일 나죠. 그리고 또 이제 슈퍼맨 목사님을 특별히 모시고 왔죠. 목사님도 몸도 성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또 고급 마사지도 좀 호강을 좀 시켜드리고 싶고, 그 망가진 그 신체를 좀 치유하는 그런 일환이죠. 그래서 이따가 고급 마사지도 이 하얏트 리전시 예약을 했는데, 허브럴 마사지라고 그 약초를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헝겊으로 싸서 이게 등에다 다 찍어주는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사님도 그 마사지를 제가 함께 해드릴 겁니다. 예약은 다 해놨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출 작전 잘 끝냈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 맞다. 네, 작가로서 에필로그를 어느 정도 제가 구상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필로그를 한국이 아니라 저는 태국에서 완성을 하고 싶었어요. 네. 뭐랄까, 지금 이제 글을 이제 또 새롭게 쓰고 새롭게 다듬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태국에서 하고 싶었다. 아무튼 정말 되게 아쉬워요. 진짜 조금 있다가 가니까. 아, 너무 아쉽다. 진짜 내 스타일은 아닌데. 하지만 저도 너무 바쁘고 목사님도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야죠, 일하러. 네. 저는 이렇게 이름 모를 동남아 거리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심하면서 하면 되죠, 뭐. 이야, 진짜 좋다.
근데 이 코사무이는 뭔가 너무 섬스러워. 정말 섬섬합니다. 아, 이거 뭐야, 여기는. 하우스 포 렌트. 야, 여기는 이게 집을 렌탈해서 이렇게 사는가 봅니다. 이런 것도 좋겠다. 이런 게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관광이겠죠. 한 달씩. 아, 근데 저는 태국에서 한 달씩 살고 싶지는 않아요. 아, 매매 소리 진짜 시끄럽다. 네, 이런 구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서양인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집 한 채 렌탈해서 가격이 호텔보다는 저렴할 것 같아요. 렌탈해서 여기서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걸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추측일 뿐이고요. 이런 집들이 있다. 어우, 닭들 보세요. 엄청난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옥수수구나. 바나나 떨어진 줄 알았다. 와, 저 매미 소리 끝내준다. 코코넛 나무입니다. 와, 코코넛 열매 좀 보세요. 이야, 동남아 사람들 정말 부럽다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어. 그냥 마당에 코코넛부터 시작해서 다 있으니까. 지금 진짜 덥습니다. 정말 너무 뜨거워요. 하지만 좀 더 걸어보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야, 나도 좀 배워보고 싶다. 쇼 한번 해봤습니다. 쇼 한번 해봤습니다. 어마어마. 엄청난 무에타이 도장을 뒤로 하고 또 산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산책의 묘미죠. 갑자기 이런 무에타이 도장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랄랄라, 너무 좋습니다. 땀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좋습니다. 아침도 먹었으니까 조식을 좀 늦게 먹었거든요. 9시에 먹었는데 운동 좀 해줘야죠. 땀으로 살이 한 2kg 빠졌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이제 주유소 같습니다. 태국 주유소. 가솔린 있고, 경유는 없나? 이렇게 주유를 여기서 하나 봅니다. 제가 태국에서 주유를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뭔가 공감이 되질 않는 주유소를 봤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와, 당구대가 있어요. 당구대. 이야. 제 와이프가 네, 당구. 네. 네,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저희도 그냥 들어와 봤습니다. 동남아나 태국은 빈민촌에 가면 좀 한잣집들이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인들의 삶이죠. 서민들은 이렇게 다 단독주택, 마당도 넓고 한국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당에 나오면은 이런 시설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망고도 있고 한국은 그러지 않잖아요. 뭐 한국은 시골을 제외하고는 아니다. 여기도 시골이지. 시골이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겠네요.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쥐뿔도 모르면서 잠깐 아는 척 해봤습니다. 이런 태도 반성합니다. 버려야 돼. 여기는 카센터인가 봅니다. 야, 차가 왜 옛날 모델인가? 픽업 트럭. 우리나라는 뭐 픽업 트럭을 거의 안 쓰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 여기도 집을 렌탈해 주는구나. 여기 이런 게 되게 많네. 와, 여기는 이제 주유를 이렇게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할 수 있나 봐요. 와, 신기하다. 일제 토요타 자동차는. 동남아는 일제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양인들이 와서 차 렌탈도 많이 하고 여기 사람들도 차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카센터가 또 성업 중인가 봅니다. 카센터에서 주유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대한민국의 유류 정책에 관여한 적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호텔에서 이렇게 편안히 있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한 번씩 나와서 걸어줘야 돼. 그래야 재미도 있고 땀도 좀 흘리고 살도 좀 빠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위쪽에 굉장히 고급 리조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 하여튼 고급 리조트인데 되게 유명한 그 호텔 체인 그런 곳인데 1박에 한 7, 80만원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저런 곳은 뭐 1년에 한 번 또는 2, 3년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오는 겁니다. 여기는 어쨌든 관광도시다 보니까 다 그 집 렌탈 뭐 이런 게 많네요. 이쪽으로 한번 쓱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븐일레븐. 이쪽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이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자. 발길 닿는 대로 가자. 태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신기한 나라죠. 태국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태국은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제가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랄까 정말 정식 식민 지배는 어떻게 보면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국이 2차 세계대전 때죠, 외교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합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해요. 현실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기에 좀 얍삽함,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남의 나라 와서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다. 뭐 일본에 이제 전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지니까 한순간에 일본을 버리고
미국에 적극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그 순간순간 대세를 따라서 정말 바로바로 협조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당시 이제 태국 지도자들의 좀 지혜로운 판단이 있었고,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몸보신을 잘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의롭지 않다, 뭐 소신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태국도 그 당시 뭐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태국 역사를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제가 태국 그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알고 있는 태국에 대한 상식을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그 태국의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들을 했고, 물론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일본이 태국을 그 마음대로 했으니까. 마음대로 했다, 뭐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뭐 태국의 물자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다 마음대로 쓰고, 뭐 태국에서 철도 건설 이런 것도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식민지는 아니었으나 식민지에 준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다. 어쨌든 그래도 태국은 그 당시에 좀 뭐 지혜롭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좀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외교를 했고, 그래서 태국은 정식 식민지가 되는 걸 피할 수 있었다. 그거를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딘지 모를 길을 또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제 태국의 코사부에 그냥 시골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관광지니까 모르지 뭐 시골 마을인지 아니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그런 동네인지 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 너무 더워서 잠깐 호텔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자도 없고 너무 더워요. 어제 모자를 샀어야 되는 게 안 샀습니다. 귀찮아서요. 사실 오늘 이렇게 돌아다닐 줄 몰랐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제가 침대에 널브러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코사무이에 오니까 괜히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네요. 정말 사람 일은 바로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다니고 싶은데 와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서 더위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좀 재정비를 하고 나오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을 좀 해야겠죠. 태국의 흔한 노동의 현장, 인테리어를 하는 삶은 계속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아, 빨리 가서 쉬고 싶다. 힘드네요. 여기 한번 들어갔다 한번 가야겠다. 여기 한번
들어갔다 한번 가야겠다. 아, 힘들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이 저를 유혹하면 또 안 가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길이 되게 예쁘게 돼 있어서 좀 궁금해요. 아유, 이 버릇은 20대 시절에 생긴 거네. 20살 때 작가의 길을 처음 걸을 때 그냥 정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날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친구들은 다 군대를 갔거나 아니면은 뭔가 군대를 안 간 친구들도 있는데 만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들 만나면 뭐 하는 얘기가 뭐 왜 글을 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니까 정신 차려라. 정말 너무 싫은 거죠. 친구들을 이제 만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친구들은 또 제가 힘들었겠죠. 뭐 이 새끼 대학 가더니 뭐 이상해졌네. 다들 걱정하고. 왜냐면 걱정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갔죠. 나중에는 저를 약간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어떤 면에서 뭐 가고 싶은 데가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완전히 철저하게 외톨이 혼자.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갑니다. 종점에서 내려서, 종점은 보통 이제 시골이죠. 내려서 그냥 걸어요. 걷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여. 그럼 또 걸어. 계속 걷는 거야. 걷다가 배고프면 또 시골에 슈퍼가 있으니까 빵하고 우유 사 먹고 그런 인생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아닐 때, 이런 때는 그냥 벤치에서 잡니다. 춥고 힘들긴 하지만 밤 되면 또 춥거든요. 여름에는 안 추워요. 여름에는 좀 모기가 있을 때가 많죠. 그렇게 제가 20대 시절을 보냈죠. 물론 제가 이제 군대를 25살에 갔으니까 군 시절에는 그럴 일이 없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를 27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이제 그런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초등학교 교사할 때도 그냥 버스 종점까지 가고 그런 일은 없었지만 비슷한 짓 많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산도 걷고 그냥 아무 길이나 걷는 거죠. 그냥 동네 주변에. 동네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또 이렇게 시골이고 막 산이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에 그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길인데 되게 예쁘게 나 있는 길이고 저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 그냥 괜히 귀여운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 끝까지 걸어가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의 젊은 시절을 좀 지탱하게 해준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그냥 땀이 비 오도 오고 이 선크림이 막 녹아내려가지고 눈이 따갑긴 하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습니다. 저 끝까지. 모자를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또 무슨 남자가 또 모자입니까? 뭐 안 쓸 때도 있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꼰대냐 뭐 온갖 소리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나는 그냥 평소에 그렇게 살아요. 뭐 남자가 뭘. 입에 남자가 이런 거는 제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씁니다. 뭐 남자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제가 여자이면서 뭐 남자가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남자가 남자인데 뭐 남자니까 이런 말을 쓰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송을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고, 아이고 이지성 작가 또 저렇게 꼰대냐,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또 그렇게 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저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각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법과 형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각자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존중해야죠. 네. 와, 아무튼 너무 좋네요. 이런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낯선 길인데 아름다운 길, 그리고 저 끝이 아직 보이지 않는 길. 뭐랄까, 그 무명작가 시절에는 이게 제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되게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는데
아직 끝은 보이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아름다운 길을 무려 14년 7개월 동안 걷다 보니 너무 외롭고 슬프고 아픈 길이 됐지만, 그런 동질감을 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런 길들을 끝까지 참 걸어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왠지 이쪽 끝에 가면 바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으면 말고요. 땀이 비오듯어서 그 옷으로 얼굴을 몇 번 닦은지 모르겠어요. 눈을 특히. 아우, 태국 더위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와, 좋다. 나무들이 그냥 이렇게 쭉쭉 뻗어 있으니까 정말 보기 좋네. 마침 바람이 붑니다. 아, 시원해. 이제 슬슬 왠지 조금만 더 오버하면 더위를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야, 진짜 덥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덥네요. 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숙소로 또 급하게 가야겠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길이 저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계속된다. 이 길도 가보고 싶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험해요. 몸이 너무 뜨거워. 더위는 살짝 먹은 것 같으니. 야, 진짜 덥네요. 돌아다니지 이제 얼마야? 1시간 됐나? 아유,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을 돌아다녔네 벌써. 준비하지 않았는데, 아직 추운 나라에서 왔는데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길이, 야, 내가 그 20대 시절 걸었던 그 시골길들하고 비슷해. 전라북도 전주 정말 비슷해. 정겹습니다. 참 그 좋은 그 젊음에 푸르는 청춘의 시절에 혼자 이런 길을 맨날 걸었다니, 옆구리에 채가 하나 끼고, 좀 뭐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꿈을 이루었으니, 네, 의미 있는 젊음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려도 되겠죠. 힘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래도 20대 시절 꿈꾸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너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제 인생은 정말 감사로 가득 찬,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신앙적인 고백, 영적인 문제 또 다 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의 문제죠. 지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특히 좌파적 지식에 사로잡히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저도 뭐 좌파의 지식에 한때 굉장히 탐닉했던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좀 뭐 그럴싸해서 그들의 주장을 열심히 또 공부한 적은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결국 이제 많은 공부 끝에 좌파가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 이게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지식과 지혜를 다루는 이런 직업을 갖게 된 점, 그리고 이런 직업을 가지면서 부와 명예까지 함께 얻게 된 점,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아직 이제 육체가, 몸이 망가진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탈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와이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아내와의 사이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예쁜 아가들이 하나도 아니고 하나여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감사하고 정말 그럴 텐데 아가가 둘이나 있어서 또 둘 다 너무 밝고 건강하고 귀하게 자라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지식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제 삶을 쓸 수 있게 되어서 그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와 제 책, 제 SNS 등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특히 저에게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저의 사명에 5단계 멤버십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냥 정말 감사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정말 20대 시절에는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와 우울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감사하기 연습을 했었습니다. 하나도 감사할 게 없었지만 감사하는 그 연습, 그거를 했었죠.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불행이 나를 덮칠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 어떤 불행을 만나도 내가 싸워 이기겠다, 이런 자세로 매일 아침을 시작했던 게 저희 20대와 30대의 모습인데, 그때와는 정말 정반대 이런 감사한 인생. 진짜 지금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 물론 그때도 건강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또 건강한데 너무 비참하게 가난하고 빚을 20억 넘게 지고 이러면은 이 건강에 대한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의식적인 감사하기 연습을 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는 감사합니다 하루에 막 1000번씩 외치고 막 그랬어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 저를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마음이 또 되게 안정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현실을 이제 살아갈 그럴 또 내적 에너지가 생기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제 20대 시절의 10년과 34살 10월 말까지의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15년을 그렇게 살았죠. 거의 15년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의식적으로 감사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책에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냥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도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하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긴대. 그대로 따라서 한 거야. 15년을. 어떤 날은 하루에 1000번씩. 기본적으로 하루에 무조건 100번 이상은 감사합니다를 외쳤던 것 같아. 작은 산 2개를 걸어서 출근하는데 아침에 사람 별로 없거든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친놈처럼 했어요. 미친놈처럼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감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도 감사합니다를 의식적으로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감사한 일이 진짜 생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이제 부정적 사고방식이 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계속 내가 주입을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긍정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쌓여서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고 진짜로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정적인 무의식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거의 완벽에 가깝게 사라진 게 한 15년이 걸렸던 거죠. 근데 제가 꾸었던 꿈은 너무 컸으니까. 하지만은 제가 또 작은 꿈을 꾸었다라면 제가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더 빨리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팩트입니다. 팩트. 믿으세요. 믿고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진짜로 인생이 바뀝니다. 하얏트 리전시가 앞에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지금 보니까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걸은 것 같아요. 와, 물 한 방울 안 마셨어요. 그래도 즐겁습니다. 또 들어가서 에어컨 쐬고 있으면은 또 금방 또 회복할 겁니다. 지금은 살짝 위험한 상태. 그래도 괜찮은 게 더위에 또 적응을 하나 봐요. 아까는 제 몸의 절반 정도가 더위를 먹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강도는 좀 세졌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하얏트 리전시가 앞에 있다. 이거는 에어컨이 앞에 있다. 에어컨 바람 10분 정도 쐬면은 또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다. 가서 물도 좀 마셔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5분만 걸으면 에어컨을 만날 수 있다.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하얏트 리전시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한 1시간 더 걸었으면, 너무 멀리 갔다면 돌아오는데 1시간 또 걸렸겠죠. 그럼 진짜 쓰러졌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방은 여기 813호실입니다. 짜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룸 청소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수영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짧게 있다 가니까 이게 조금 뭐 애매하네요. 뭐 어쩔 수 없지. 감지덕지지 뭐. 수영장 쪽으로 가고 있고요. 슈퍼맨 목사님은 지금도 계속 탈북인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여기저기 지시를 정말 새벽부터 하고 계시네요. 참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여기 모시고 온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모시고 와서 좀 그래도 이렇게 구출 작업도 전화 지시 내리고 온갖 걸 다 하시거든요. 중국부터 동남아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따가 여기 오시기로 하셨는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또 받아보면서 휴식을 취하면 또 목사님이 구출 작업을 더 잘할 수 있겠죠. 동기부여도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진짜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슈퍼맨 목사님은 진짜 좀 너무 심해. 너무 심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 보여. 이런 인생은 정말 절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수영장이고요. 수영장이 뭐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왔으면 진짜 하루 종일 여기서 놀았겠다. 애들이 하루 종일 놀면 이제 아빠는 너무 힘들죠. 하루 종일 애들을 봐줘야 됩니다. 진짜 힘들죠. 그래도 애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면, 즐거울 수 있다라면 당연히 아빠는 애들하고 놀아줘야 됩니다. 우리 아가들도 수영장 가면은 4시간 5시간씩 놀아요. 그런데 절대 애들은 혼자 안 놀거든. 아빠가 놀아줘야 돼. 엄마가 놀아줘야 되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애들이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참 행복하죠. 풀장이 이렇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이 풀장은 아무도 없네요. 야, 진짜 좋다.
아, 여기도 또 풀장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물이 떨어지고. 와, 너무 좋다. 저는 이런 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도 이런 고급 리조트 이런 곳에 정말 돈 걱정 없이 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와, 여기 또 풀장이 있네. 그냥 새를 냈구만. 여기 앞에 바다인데 이 코사무이 바다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여러 군데 바다를 지금 봤는데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다는 저기 베트남 나트랑 쪽 바다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푸켓인 것 같고, 끄라비도 조금 애매했고, 코사무이도 조금 애매하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코사무이는 바다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여기가 부푸시인데 모르죠. 저기 뭐 어디더라? 또 되게 시끄러운 데가 있는데 짜웽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다른 곳은 바다가 매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게 예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기 보프 쪽은 제가 바다를 여러 군데 봤는데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하얏트 리전시 여기 전용 해변인데 여기도 뭐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먼 바다는 너무 예뻐요. 먼 바다는 진짜 너무 예쁜데 여기 앞에 바다가 솔직히 좀 더러워요.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 쓰레기들도 너무 많고. 바다는 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뭐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저 먼 바다는 정말 코발트빛 바다여서 보기만 해도 좋네요. 이게 바다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데를 쭉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웬만하면 여기 있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이쪽 전용 해변이 너무 더러워요. 직접 앞에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는 않고요. 그럼 뭐 봐서 좋을 건 없죠. 그런데 진짜 여기서 조금만 이제 좀 멀리 떨어진 저쪽은 진짜 아름답네요. 이쪽으로 멀리 가기도 좀 그렇다. 그리고 냄새가 바다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서 바다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보풋의 다른 바다도 가봤는데 조금 애매해. 예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바다가 안 예쁘다. 그리고 이런 안 예쁜 곳에 이런 리조트들이 많은 이유, 그리고 여기가 왜 신혼여행지인가. 바다에서 즐기면 힘들잖아요. 힘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힘들면 신혼부부가 사랑을 나누기 힘들고 어쩌고 넘어가겠습니다. 야, 진짜 여기서 한 사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가지 일정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섞여 있다 보니까 내일 떠나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기서 즐긴다고 봐야겠죠. 하루 즐기고 내일 떠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가지 일정들이 꼬여가지고 내일은 방콕으로 가야 됩니다. 방콕에 있다가 파타야로 이동해서 파타야에서 또 하룻밤 자는데, 파타야를 거의 밤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밤은 아니다. 저녁 늦게 파타야에 도착할 것 같고요. 저녁 한 8시? 좀 빠르면 저녁 7시 반? 이 정도 도착을 할 것 같고, 금요일날 밤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파타야도 실질적으로 딱 하루 있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정말 너무 타이트하게 와가지고 여러가지 좀 복잡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진짜 한 사흘 정도는 제대로 쉬어야 되는데, 한 곳에서 말이죠. 한 곳에서 딱 이렇게 오래 푹 쉬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정말 이번에는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감사하죠.